최혜병 특검법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훈 전 대령의 변호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좀 뭐 정신없이 바쁘네요. 전화가 뭐 엄청 쇄도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전화했더니 거의 막 그로기 네,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자분들이 네. 오전 오후 뭐 계속 뭐 전화를 하시고 예. 또 근데 묻는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예. 또 반복되더라도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상당히 뭐 좀 체력적인 한계를 좀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네.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네, 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부 시간은 좀 제가 예, 업무 예, 때문에 예. 도저히 안 되겠길래 좀 꺼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사건 초기보다는 확실히 기자들이 취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네. 현상이 있냐면 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출입 이런 분들이 주로 다뤘다면 네. 지금 각 매체마다 TF를 구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TF를 처음 구성했다. 네. 처음부터 알려달라.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로서는 설명량이 더 길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제 취재가 이제 다각도로 되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경쟁 체제가 됐다고 할까요? 뭐 그래서 서로 정보를 이렇게 그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네. 보여서요. 굉장히 지금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언론의 힘이 강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많은 또 젊은 기자분들이 네.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게 젊은 기자들은 뭐랄까 그 열정이 있어요. 네. 팩트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게 있고 이걸 내보내도 되나라는 생각은 이제 거의 안 하고 먼저 발굴부터 하고 보는 그런 적극성이 굉장히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이제 속속 드러나는 사실관계들이 있어서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공수처가 처음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을 필두로 해서 김계관 사령관 그리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 빼내기 목적으로 사실상 용산과 국방부가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이니까 8월 2일 날 사실상 그 이첩 보류 명령 그다음에 수사 기록을 회수한 날인데 8월만 하더라도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적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인 흔적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나온 거는 지금 그 동아일보가 특정을 했죠. 예. 그 이제 MBC에서는 8월 2일 날 예. 유재현 이시원의 한 차례 통화를 그 그렇습니다. 공개한 것 때문에도 엄청난 파장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지금 MBC에서는 네, 동아일보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23번의 통화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포인트들을 보면 네. 굉장히 예민한 시간대들이에요. 그 시간대들이 예. 저는 이제 전달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 주로 그 8월 달 통화는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뭐냐면 조사본부의 제2첩에 네. 관여하는 듯한 예. 그 제2첩의 중요 시기들마다 예. 이 유재현 이시원의 통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경로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때 예. 스트레이트 보도는 8월 27일 날 작년에 됐지만 예. 사실은 군검찰에 나가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건 23일부터였습니다. 23일, 24일 날 예. 3명의 해병대 수사단 요원들이 나가서 예. 동일하게 예. 박 대령으로부터 박 단장으로부터 대통령 경로서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뭔가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또 통화가 집중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가고 네.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하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망상이라면서 네. 대통령 경로는 망상이다 네. 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시기에도 집중돼 있다. 네. 그러니까 8월 달 통화는
크게 보면 제2첩에 관여한 거랄지 네.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그 예. 축으로 볼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게 여러 통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동아일보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 26번. 예, 23번 아닌가요? 26차례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의 통화도 꽤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네. 8월 이후 9월 넘어서부터는 주 지휘 대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본부 제2첩 문제랄지 네. 그 대통령 경로설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 대책 같은 경우는 유재은과 주로 법무관리관과 상의를 했겠지만 예. 그 이후에 박 단장에 대한 구속, 예. 기소 예. 이런 부분들은 검찰단장과 직접 소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수처가 이거를 예. 어찌됐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재훈 이시원의 정보를 통화 기록을 오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보다도 파괴력 있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더 큰 파괴력 있는 통화 기록은 김동혁 검찰단장과 검찰단장. 이시원이나 용산의 누군가 예. 또는 유재훈과 김동혁 예. 사이의 통화 예.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한 사법 개입이거든요. 예.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일 군사재판이 또 있는데요. 아, 내일 박대령 네, 재판이 예. 또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는 예. 공수처만 미룰 게 아니라 예. 우리 이 재판에서도 다 보자. 아. 그 통화 기록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예. 이대훈 법무관리관,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 예.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이종석 국방장관까지 5명의 예. 통화 기록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 이제 그걸 보면 알겠죠. 그러네요. 네, 예. 이시원과 유재현의 통화가 예. 어디에 집중됐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또 언제 유재현 집중됐는지. 네 그렇죠. 예. 이시원과 유재현의 통화 이후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또 누군가와 통화했다면 네.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고를 했다는 네, 그렇죠. 정황이 될 수 그런 있죠. 정황들이 충분히 포착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사건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예. 단 한 대 전화만 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박진희 군사보좌관 폰을 열면 된다고 생각해요. 박진희 군사보좌관. 예, 왜냐하면 왜 그렇게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이 모든 허브 역할을 했어요. 허브. 예. 이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거죠. 들어오는 통로, 나가는 통로가 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예. 들락거렸기 때문에 예. 박진희 폰만 열어보면 예. 결국은 8월 1일 날 조사본부 이관은 누가 거업했는지 예. 그 다음에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누가 대통령실에 그걸 알렸는지 예. 이런 것들이 소상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박진희 폰만 열어도 될 거다라고 네. 제가 확인을 했던 건데 예.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 네. 군사법원도 이제 이시원 유재현 통화가 이렇게 다량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임종득 그 안보실 2차장이 통화한 거 네. 8월 2일 날 예. 처음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밝혀진 건 맞습니다. 예. 한 번이었다고요. 한 번이요. 근데 실제 그날의 통화 기록을 열어보니까 네. 3건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12시 50분에는 7분 넘는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주목하는 건 뭐냐면 12시 50분에 임종득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하기 전에 예. 이미 12시 40분에는 예. 그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이정철인지 이경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총경이 예. 경북청에 있는 노기호 수사부장과 소통을 한다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임종득조차도 주요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그 임종득 2차장의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이시원이 어마무시한 통화를 유재현과 했다. 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전부 다가 용산이 컨트롤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때 이제 안보실 그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게 가장 공정하게 하는 맞아요. 거다. 예. 그러면 개입하지 지금 않- 와서는 예. 뭐 어떻게 얘기하려나요? 예.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사법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약간의 은유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를 이첩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문제와 네. 어떤 기준으로 이첩할 것이냐라는 룰에 관한 문제. 예. 그
룰에 관한 문제가 자기들이 말하는 사법 정책인가 보죠. 군사법 정책들. 예. 그거와 이거와 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동안에 한 번도 통화가 없었던 사람들이 왜 8월 2일 이후에 통화가 집중되느냐? 뭐 그 통화 목록마다 다 네. 녹음이 돼 있어서 오픈이 돼서 이것은 논문 쓰는 거다. 전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둘이 뭐 합리적인 걸 주고받았다. 이게 입증되지 않는 한은 네.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고 그 동안에 그 어마무시한 통화에 대해서 먼저 오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재윤이나 네. 이시원 쪽에서 예. 이거는 오해 살만하고 오해를 넘어서서 이미 예. 확증적 물증이죠. 예.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뭐 11시 45분 통화는 일상적인 통화였으며 유재윤 이시원의 통화는 무슨 사법 정책에 관한 논의였고 네. 이런 얘기는 네. 국민들 아주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국민들의 정보력이라는 게요.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국민들 수준이 매우 높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인식 수준이. 그런 식으로 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도 예. 속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원래 자기 편에 끝까지 지켜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면 그분들이나 좀 그 말을 믿어줄까? 그분들이야 뭐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테니까.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의 부류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용산의 해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 지금 특히 대통령의 저번 기자회견은 네. 저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순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김 변호사님 처음 뵙는 거여서 그 어떤 이 대통령 반응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최상병 특검 통과되자마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혜병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거부할 거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우회에서 VIP 경로서를 물어요. 대통령께서 질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다. 이거에 대한 뭐 VIP 경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좀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에 대해서 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그리고 대민 작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성 당부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책한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그 시점이 수사외압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게 뭐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네. 일부 언론 해석을 하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네.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네. 참 용기를 내서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걸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네. 자, 7월 31일 날 네. 경로했습니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그게 혹시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이 지금 국민들은 네. 그 두 번째 질문에 관심 있는 거지. 맞아요. 첫 번째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자가 국민들의 그런 궁금증을 대변하지 못하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굉장히 연구 끝에 나온 것 같아요. 연구 끝에 나왔다. 네, 왜냐하면 질책이라는 표현을 오해를 살만한데 왜 했을까요? 일부러 했다고 저는 봐요. 일부러 왜? 했다. 나중에 이게 밝혀졌을 때 예. 그래서 제가 질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말은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중언부언 말은 많이 하나 국민들의 엄중한 그 질문에 네. 뭔가 겸허한 자세로 응대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라고요. 네. 국민들의 질문. 너 화냈어? 누가 시켰어? 물어보고 있는 것은 네. 심판자의 준엄한 목소리라고요. 네. 근데 지금 장난합니까? 무슨 뭐 질책했다 뭐 그리고 나서는 뭐 마치 자기가 수사를 굉장히 뭐 한 것처럼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엉뚱한 게 뭐냐면 예. 마지막 멘트는 정말 코미디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자기가 특검을 제안하겠답니다. 네. 아니, 대통령이 특검을 제안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자체도 예.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민을 팔아먹긴 했지만 결국 자기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네.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특검할 거다. 잘못해갔다고 판단하지 않겠지요. 그 권한도 예.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섣불리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얘기는 처벌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국민들의 이 질문은 네. 경로했다면서 누가 시켰다면서 네.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너의 정권을 뺏을 수도 있다라는 준엄한 지금 질문하는데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장난처럼 유체이탈화법 자기가 한 걸 남이 했다라고 둘러대는 황당무계한 답변들을 지금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태도가 예. 계속 악화시켜 왔어요. 지금까지의 문제에 있어서. 자, 작년 말에도 제가 네. 경로를 인정해라. 이미 다 증거가 나왔지 않느냐. 네. 지금이라도 인정하면은 최악은 면할 수 있다 했을 때도 마이동풍 아예 신용을 안 했죠. 그러다가 태도가 변화된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이시연 유재은 통화가 네. MBC 보도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자기들이 패를 맞춰보니 더 이상은 대통령 경로를 인정하지 않을 길이 없다라는 자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셈법, 계산법 이게 이득이냐 저게 이득이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네.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하라고요 국민들한테. 네. 예. 그러기에는 그럴 마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실을 이제 그대로 고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피해갈 제가 이제 저번에 2%에서 나와서 네. 그랬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에도 상당히 관여한 것 같다. 네. 이랬는데요. 예.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또 하나의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기점이 8월 2일을 기점으로 그 누가 중요지시를 했는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8월 2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한 것 같습니다. 8월 2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예. 직접 누구에게 지시를? 뭐 장관한테도 할 수 장관에게. 있고 여러 사람한테 8월 제가 예. 7월 31일 날 정종범 부사령관이 저거 누구누구 수사 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예. 그 멘트 하나를 수사 메모. 가지고 예. 이건 용산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거기에는 민간 법조인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말씀하셨죠. 공안 또는 특수통 검사인 예. 것 같고 예. 법조 경력은 상당히 되나 군사보험 잘 모를 거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네,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프로필을 보니까 공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아. 적어도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분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그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사실 윤 대통령인 것 같아요. 첫째, 예.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군 법무관 생활 안 했으니 잘 모르죠. 그 변사 사건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공안 특수통 아닙니까? 그런 특수통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떤 실무자들이 나선 목소리가 안 보여요. 8월 2일 전에는. 전까지는. 그러니까 7월 31일에서 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사흘 동안.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미 7월 31일 경로 예. 누구누구가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됨. 여기는 입증이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예. 8월 1일 날 네. 오후에 조사본부 이관을 누가 거부했느냐. 그게 아마 대통령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조사본부로 보내지 마라는 지시가 보내지 마. 있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한 의문의 문자. 예. 8월 1일 날 예. 오후 16시 40분 이후에 왔다는 16시 40분 이후. 예. 누가 혐의 그건 차관이 보냈다라고 뭐 그동안에는 있어요? 알려져 있지만 예. 그 내용이 뭐냐면 혐의자 빼고 예. 수사란 말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예.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무서운 문자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는 말을 예.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국방장관, 뭐 경호처장 정도 대통령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공직기관 비서관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 어느 조직을 향해서 왜 이렇게 안보실 말을 내 차장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 최고 권력자여야 된다는 얘기죠. 군과 관련된 최고 권력자여야 되는데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말을 안 안 듣는 것이냐. 그 말의 출발점이 저는 예. 혹시 차관이 아닐 수도 있다. 대통령 본인 아닐까.
지금 오히려 그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냐. 예. 왜냐하면 8월 2일 전에 이시원을 비롯한 예. 참모진이 나선 바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 네. 용산에 있는 법률 전문가가 나선 흔적이 없어요. 예, 8월 2일 전에는. 2일 전에. 예. 그런데 분명히 7월 30일에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목소리예요. 그건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한 것 같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멘트입니다. 예. 더군다나 8월 1일경에 들려온 수사란 말도 쓰지 마라. 예.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은 안 듣는 것이냐라는 거는 그 위상이 예. 그 말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초에 알려지기로는 정정범 수사 메모는 장관한테 불려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서 나왔다는 거 근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진술에는 돼 있는데 네. 그걸 일단 믿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10가지 지사항이 예. 정정범 사령관 말만 가지고 판단해도 예. 두 개로 나눠져야 돼요. 장관이 한 말과 법무관리관이 한 말로 나눠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말을 법무관리관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했을까요? 진짜? 더군다나 일사다장을 휴가 처리하라는 말을 법무관리관이 했을까요? 그날 해병대 사건을 처음 들었다는 사람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관이 했을 가능성. 장관이 했다고 친다면 예. 우리는 대통령 경로서를 당연히 예. 전제하고 있는 예, 거니까 예. 장관의 목소리가 결국 이 대통령의 목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관은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이첩 보류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던 사람이 예. 대통령 경로 때문에 이첩을 보류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연유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네. 이첩 보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첩 보류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것은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 네. 그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 사람의 의중이나 네, 신중이 의중이겠죠. 담겨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수사라는 건 원래 기소한 다음에 언론 브리핑한다라는 내용이랄지 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말은 예.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데 예.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겨우 파악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예.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정범 사령관의 이제 증인 신문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휴가를 기점으로 해서 휴가 네.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네. 지상 6번 항이 휴가 항목이거든요. 네. 그 휴가 항목까지는 예. 장관이 얘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시 장관은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누군가의 네. 목소리를 예. 이렇게 판단해 보면 예.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이 경로가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관심사는 네. 그게 누군가의 요구 때문이냐. 누구의 요구로 예. 왜 경로를 했나? 경로가 결국은 유도된 거 아니냐. 예. 로비 때문에 예. 미리 언질받고 예. 휴한 거 아니냐. 예.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도 거기에 숨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휴가 문제가 네. 일사단장의 휴가 문제가 그렇게 중요 문제로 부각돼서 네. 사건 초기에 그 경황 없는 상황에서도 지시된다. 그것도 2번, 3번에 걸쳐서 지시된다. 이 얘기는 대통령조차도 예. 대통령이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일사단장 휴가 문제를 왜 언급을 하겠습니까? 법무관리관은 아니고요.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은 휴가에 대해서 뭘 알아요. 네. 알 필요도 없고요. 네. 그 법률 전문가가 해병대 사령부의 인사와 관련돼서 무슨 멘트를 하고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럼 김 변호사님, 저희가 평범한 시민들이 듣기에는 이 사건이 워낙 장대하고 커서 그리고 뭐 아주 세밀한 팩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요.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난해 이제 7월 19일인가요? 이제 네. 최혜병이 사망하고 사건이 발생해서 이 사건에 대한 그 변사 사건 처리를 하고 이것을 입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보류 명령이 나오면서 이게 뒤집혀진 이런 상황. 첫 번째는 VIP가 정말 경로를 한 거냐. 근데 이제 그 김 변호사님은 경로를 했다고 보고 왜 경로를 한 건지, 누구에 의해서 경로가 된 건지 이걸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정훈 단장이 수사를 잘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항명죄, 처음에는 집단항명 수기로 엮었죠. 이 사람을 왜 항명죄로 엮어서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냐. 이 구속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의 개입
혹은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 세 번째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또 왜 이렇게 더딘 것이냐, 경북경찰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핵심 키맨은 역시 대통령과 그 주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에 의한 거냐, 아니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서 막 본인이 막 나서가지고 오바해서 일을 이렇게 만든 거냐,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 경로는 뭐 분명한 거고요. 네. 이제 그게 그 본인 자체 생각인 거지 아니면 네. 뭐 로비를 받았는지 좀 밝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구속과 항명 입건과 구속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항명 입건은 네. 뭐 미우니까 입건도 했을 거고요. 예. 그런데 당시로서는 기록 탈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8월 23일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대통령 네. 경로서를 네. 봉쇄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를 좀 보면요. 네.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 예. 이제 경북청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 일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 칠려단장의 목소리도 그러니까요. 나오고요. 칠려단장조차도 일사단장이 지휘했다라는 걸 인정했고요. 네. 그 경북청에서는 결국은 이건 육군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병대의 책임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네.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네. 결국 이런 행동들 때문에 행태들 때문이다. 뭐냐면 바로 8월 2일 날 네. 이첩이 되고 수사가 개시됐다면 네. 임사단장은 8월 즈음에 벌써 피의자 신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지체됐겠습니까? 네. 한동안 그 조사본부에서 이걸 주물럭거렸고요. 네. 만지작거리면서 예. 그 과정에서도 이첩을 한이 많이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일사단장을 이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더뎠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경북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7여단장조차도 네. 7월 18일 날 VTC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제가 MBC 보도로 나왔어요. 누차에 다른 언론에 나가서 여기서도 네. 얘기했지만요. 핵심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 7월 18일 날 VTC에서 예. 뚜가레로 내려가라. 예.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해라. 예. 찔러봐라. 예. 필요하면 가슴장화를 치너라. 예. 이게 결정적으로 네. 오판을 불러일으켰다. 예하 이 오판을 지휘관들. 누가 했냐? 예, 그죠? 대대장들의 오판인 것 같은데 네. 오판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네. 그 계기를 예. 일사단장이 조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포괄해서 보면 과실범으로 의율할 만했지 않느냐라는 네.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 결국 그때 당시에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변사 기록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뭐 기록은 갔다 하나 우여곡절 끝에 갔고 네. 그게 또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예. 심지어 유족이 변사 기록에 대한 공개 청구를 했으나 다 커트됐죠. 두 번째 거부할 때는 해병대 사령부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일광수대에 대한 일광수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상의 예. 뭐 그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네. 그래도 유족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예. 유족들이 지금-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내 자식이 죽었는데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수사 도대체 기록 한 장을 못 장-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근데 무슨 이유로 그 변사기로 공개 청구를 거부한 거예요? 이유가 모르겠어요. 뭐예요? 그들은 이런 논리를 펼 겁니다. 경북청의 수사가 종결돼야 변사 기록에 그것을 편철하고 예. 종결해서 검찰로 넘길 수 있다. 조사본부가 그 변사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변사 예, 사건을. 예. 그게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니 국방부 유족들의 조사본부 공개에 얘기하시는 응하지 않겠다는 예.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다른 사건의 관례에도 어긋나고요. 지금 1년이 다 됐. 네, 1년이 다 됐는데 유족들은 자기 자식이 어째서 죽었는지 어떤 놈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늠조차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의 변명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들의 변명을 믿었는데 네. 수사 기록상에 그들의 변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기록들이
와르르 쏟아지면 네. 그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일이 네. 군사망 사건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 그 일들이에요. 네. 군 관계자들의 감언이설에 네. 그 말을 믿고 예. 있다가 예. 나중에 실기록을 오픈해 보니 저놈이 저런 짓을 했구나. 나한테 와서 그렇게 사탕 발림했던 놈이 저놈이 저런 짓을 했구나를 알게 그 되면 윤희병 사건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그건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참 이게 우리가 제가 변호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네. 수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네. 임성근 사단장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뭐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네. 아무 잘못이 없다. 예. 심지어 최근에 보도된 거면 자기는 예지력을 통찰력을 발휘해서 뭐 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 보면 7여단장조차도 네. 출동 전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VTC에서의 네. 지시에 대해서는 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의문점을 제시했어요. 심지어 어떤 간부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상급지휘 간의 그 지침이 충돌하면 충돌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네.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변사 사건을 그 직접 본 박정훈 대령이 예. 메모한 메모지에 다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수사 기록에 다 편집돼 있다는 그 기록이 오픈됐더라면 네. 이런 문제는 조기에 불식됐을 것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쟁점화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 자, 재판의 독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한테 너 왜 이걸 과실병원을 처벌해? 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건 재판의 독립에 침해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상급심만, 항소심만, 네. 상고심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 수사 독립도 마찬가지예요. 백보를 양보해서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미스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것을 민간 경찰에서 나중에 이첩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예. 검찰이 송치받아서 처리하는 문제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왜 왜? 지휘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니 없니를 따져요? 그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데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자,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그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으나 네. 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두가 거기에 경배하는 자세로 엎드립니다. 그 목소리, 그 판단이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판단이었다니까요. 법적으로 보면은 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 사건 조사를 했던 거예요. 네. 명백히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네. 다만 종국 판단을 할 수 없는 예. 그 종국 판단의 권한만 이첩이 된 거죠. 예. 그걸 가지고 그 법률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예. 갑자기 누구누구 수사 운동하면 안 됨.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변사 사건을 처리했던 군사 경찰이 네. 하루 아침에 예. 그 무도한 집단으로 몰려버렸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것들이 월권한. 월권이랍니다. 월권. 월권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월권이에요. 네. 그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그 통제해야 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다 나가 떨어진. 제가 이시원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미 질렀어요. 7월 31일 날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고 네. 큰 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아. 그런데 이시원 그 공직기강 공직기강. 비서관은 예. 8월 2일 날 유재은한테 물어봐요. 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고서를 달라. 예. 아니 보고서를 받고 나서 결론을 내서 엄명을 내려야 되는데 예. 엄명이 먼저 나간다니까요. 누구누구 수사 운동하면 안 됨? 그 얘기는 뭐냐면 변사 사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네. 해병대는 수사단은 일체 수사를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번 사태에서 상당히 역할을 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한 거죠. 집행. 집행. 그러니까 행동. 자 판결은 났어요. 집행관이 집행한 것뿐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 거다. 이제 판결한 사람은 나는 모르고요. 네. 집행한 사람이 잘못이죠.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예. 선이 있어요. 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매우 잘못했죠. 그건 엄벌에 쳐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집행을 한 사람을 보고 예. 정책 결정을 네가 다 했고 네가 했다. 네가 다 책임을 져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국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책임감은 어렵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자기가 분명히 명령했으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러니 그 언명에 따라 법을 비틀고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던 밑에 사람들한테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쑥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 변호사님은 그러면 누구누구 수사하면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표현 자체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거 거죠?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고요. 네. 장관이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법무관리관은 아무런 의견도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네. 정종범 부사령관이 수사 메모로 해서 받은 10가지는 비록 그 이종섭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지만 이종섭 장관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게 네. 이게 뭐냐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네. 월권한 거야라는 네. 그 큰 명령이라니까요. 예. 이건 그 움직일 수 똑같은 없는. 맥락의 발언을 홍철호 수석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얼마 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박정훈 단장은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이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맥락의 발언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수사권은 이렇게 경찰에 이첩해서 민간에서 수사를 하지만 사실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은 초동 기록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변사 기록은 수사 기록은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남겨서 그걸 이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체로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칭해서 설명을.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 월권을 했다라는 말이 누군가가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그 시비를 걸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 울려 퍼지는 그 애국가 같은 거라니까요. 전국 방방곡곡에 그 노래만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예. 옳고 그름을 따질 권한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재원 법무관리관인데요. 네. 이미 장관은 그런 엄명을 받고 법적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법 원칙을 선언해버려요. 오판이죠. 네. 예. 법리 오해라고요. 그 네. 명백한 법리 오해인데 그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야 될 사람이 네. 그거를 기대서 슬쩍 그걸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말과 예.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 기록만 넘기면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참모라면 장관이 누구누구 수사 운동하면 안 됨이라고 말을 하면 네. 정상적인 참모라면 장관님 그게 아니고 네. 수사 권한이 있다. 네. 인지 이첩할 권한은 있고 변사사건 조사할 권한도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옳지 않다. 이래야 네. 되는데 그 말을 차마 시비는 걸지 못하니까 예. 그 말을 지금 완곡하게 예.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법리를 비틉니다. 그 다음에는 이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되면 명백한 법리 오해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법리 왜곡이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망 사건이 나면 꼭 이첩해야 되는 건 아니다. 기록만 넘겨도 된다. 예. 기록만 넘겨도 되죠. 예, 기록도 예. 안 넘겨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망 원인 범죄가 인지 안 되면 네. 아무것도 안 넘겨도 돼요. 그러더니 이제 한 번 더 왜곡을 하죠. 네. 넘기면 안 된다. 혐의자를 특정하면 안 된다로 교묘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법조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요. 정확한 법리 판단을 해주고 네.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줘야죠. 만약에 그게 대통령의 언명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대통령 앞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충분히 나는 거죠. 그 초기에 네. 그 여파를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확대 재생산되고 그 부분을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와 된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건 초기에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참모들이 그게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이첩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세요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완벽한 저희의 뇌피셜입니다. 장면을 생각해 보면 7월 31일 날 이렇게 경로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맞춰서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경로의 코드를 맞춰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는 관계자들에 불과한 거다. 이시원 공직기강부터 시작해서 유재은 뭐 등등등등. 그런데 왜 대통령이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지휘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 이것은 박정훈 단장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이제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사건에. 예. 그 언론인이 예. 뭐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대통령이요? 예. 아,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최근에? 가지를 최근에 뭐 전직 검찰총장한테 얘기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중에 두 가지는 차마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거 단독 공개인데 네. 사실이라면? 이제 법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세한 건 잘 몰랐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잘 몰랐다. 그 자세한 건 잘 몰랐다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잘 몰랐다? 뭐냐면 수사권이 변경된 것만 알았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해남 중사 사건 때문에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변경된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지 이첩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대통령 경로가 로비에 의한 건지 아닌지를 다 떠나서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네. 임성근 사단장은 아무런 지시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혜병이 돌아가시는 그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 똑같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때 당시에도 7여단장에 대한 공식적인 지휘 라인이 구축돼 있었고요. 네. 7여단장은 심지어 7월 18일 오전에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요. 그 자기 그 참모들을 전부 다 현장에 보내가지고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아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엄명합니다. 네. 다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라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수사 경험이 충분한 해병대 1광수대 더군다나 수사단장까지 직접 현장에 가서 지휘 감독하면서 판단한 거예요. 그 판례들도 다 검토했습니다. 네. 뭐 성수대교 그 붕괴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수사팀에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현장 통제 간부들에 대해서도 야 이거 넘기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 네. 그래도 넘겨야 한다. 그러면 검찰에서 아마 그 부분은 기소유예할 수도 있을 거다. 수많은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왜 그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냐고요. 공무원이 대통령 혼자입니까? 우리나라 구급 공무원부터 층층 시야로 다 체계가 잡혀 있고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무슨 신입니까? 남들은 모르는 거 자기는 딱 한 번에 보면 압니까? 그런 판단, 그런 섣부른 생각, 이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근대 국가, 문명 국가의 룰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시고요, 판사도 아니시고요, 군사법경찰도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결론을 냈어요. 그 결론이 잘못됐다면 교정하는 방식도 다 시스템에 갖춰져 있다고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럽니다. 예. 자, 일사단장 거기 가서 쓸데없는 짓이 안 했어야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쓸데없는 짓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젊은 20대 청춘이 그 생을 달려있고 네. 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이 문제로 벌집을 들쑤셔 놓은 것처럼 되고 집권 여당도 네. 망신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집권 여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리오해 하나를 지금 뭐 판단을 못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원은 무슨 뭐 당선자 회의에 가서 PPT를 한다거나 네. 지금 또 뭐 새로 들어온 뭐 정무수석인지 하는 분은 네. 여전히 또 월권이다라는 네. 법리 오해를 또 하고 있고. 떠들고 있잖아요. 이 망신들 응?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을 잘못하셨어요. 왜? 이거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으로도 부적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섣부른 판단을 아무 때나 한다라는 것은 검찰총장일 때도 그런 무리한 그 자기의 직관에 의한 밑에서의 시스템에 의한 결론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직관에 자기만 잘났다, 자기만 안다라는 유아독존의 독선적인 마인드가 지배했을 거라고요. 저는 이 국정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다른 영역은 볼 줄 몰라요. 자료도 없고요. 네. 오로지 이 해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 사건만 보는데 국가 최고 그 의사 결정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지금 낳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예. 도대체 대통령의 직관 무슨 저기입니까? 뭐 신돈이 뭐 그 뭐죠? 궁예입니까? 궁예. 간시법으로 내가 보면 다 알아? 더 큰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 보도 보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심규상 기자가 단독을 했더라고요. 넓은 그 충남의 땅에 대통령 온다고 시멘트를 한 복판에 한 군데만 딱 친 거예요. 대통령 오신다고. 그런데 정작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이제 현직을 하면서 크게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크게 이제 저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법조인은 흥분하면 안 된다. 흥분했다가 손해 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 딱 결정적일 때 증거를 확보 못하는 네. 그 관계자가 증거를 들고 왔는데 예. 너무 늦었다고 제가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증거를 그 체증을 못해서 나중에 이제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룬 적이 있는데 참 법조인이라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쿨해야죠. 네. 정말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네.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야 되는데 화 잘 내고 그 멋있긴 하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뭐 내가 자 맞는 것처럼 막 소리치고 그게 다 맞으면 좋은데 단 한 번이라도 그게 미스가 나면 그 후유증은 커요. 그냥 차분하게 처치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후유증을 남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안타깝다. 왜 그리고도 또 후속 조치도 보면 그렇게 화는 잘 내시는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또 너무 무책임해요. 이시원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당연히 뭐 잘라내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하고. 사실 그 재판 준비하라는 네, 거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기류가 읽히지 않습니까? 특검을 받아들이면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 같은 결국은 그 설이 돌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내 뜻을 잘못 알고 곡해해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장관이 잘못 집행을 했노라. 그러면 이시원 국방장관은 왜 호주로 내보냈습니까? 대사로? 잘못했다면서. 이제 와서는 잘못했대요. 그때는 잘했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국방장관을 지지하는 그 지원 사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 경로서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로서를 인정하고 나니까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나니까 네. 국방장관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럼 호주 대사는 뭐 그렇게 일 잘못해도 막 보내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네.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겨레 신문에서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VIP 경로 전날 대통령실이 그 최혜병 관련된 그 수사 미공개 보도자료까지 챙겼다. 수사단의 보도자료지 전문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론 그 브리핑 하려고. 국회에 가서도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언론 브리핑도 하려고 했었는데 국회 브리핑도 하지마 언론 브리핑도 하지마 그래서 다 차단됐던 바로 그 내용인데 정작 본인들은 이 보도자료를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챙겨가기 전에 며칠에 걸쳐서 장관 보고서를 달라고 목을 맸습니다. 저는 그게 로비설의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고 봐요. 로비 예. 공로설. 왜냐하면 그걸 대통령한테 단순 보고하기 위한 거라면 네. 그렇게 속된 말로 망신까지 당하면서 예. 그 예하 예. 기관에 이 망신까지 달라니까 못 준다. 예.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예. 그런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실이 이 보도자료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걸 받아간 사람이 예. 참 음습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예. 우리한테 보냈다. 여기 우리 쪽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쪽? 우리 쪽에. 예. 우리 여기서 쪽에 우리 쪽은 대통령실? 그런 거 있겠죠. 예. 그걸 받아간 김 모 대령이 예. 우리 쪽에 보냈다는 말 하지 마. 아. 이 보도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 쪽에 보냈다는 말 하지 마는데 예. 정작 자기들이 요구했던 장관 보고서가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장관 보고서의 내용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기한 사령관과 7월 30일 날 통화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걸 미리 보려고 했느냐. 네. 이건 뭔가 분석해서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위한 거였느냐. 네.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그 보고 목적이라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다양한 경로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데 당시에 박정훈 대령한테 한 얘기는 안보실장님이 좀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멘트로 남아 있는 것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보낸 네. 7월 30일 날 보낸 텔레그램입니다. 네. 뭐냐면 이 문제는 안보실에 보고돼야 될 것 같다. 예. 내일 아침까지는 국방비서관한테 알려져야 된다. 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명확하게 물론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예. 안보실 또는 국방비서관을 지칭했기 때문에 예. 이건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네. 그 용산의 니즈가 있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죠. 이러면 지금 정황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그런 그 사실된 확인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공직기관 비서관실뿐만 아니라 안보실 총체적으로 용산이 다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제가 왜 그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게 대통령 본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냐면 네.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네. 안보실이 나서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선 게 아니에요. 곧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섰다니까요. 그 얘기는 가장 뭐냐면, 먼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직보됐다라는 얘기예요. 대통령께. 그 국방장관이 8월 2일 날 예. 11시 13분에 네. 전화상으로 보고를 받고 예. 은밀하게 자기 개인 폰으로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김기한 사령관한테. 네, 네. 그동안에는 박진희 군사보좌관 폰을 썼어요. 예.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 예. 근데 이첩이 강행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예. 곧바로 은밀하게 내 번호로 개인 폰으로 전화 좀 해줘 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야. 그리고 나서 개인 폰 통화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에 알려졌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네. 임기훈이 보고를 했다라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보고했다는 말도 있지만 네. 안보실장은 그렇게 얘기했죠.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보고를 받았다. 네. 근데 국방비서관은 오히려 언론 네. 통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네요. 그때 당시에는 예. 안보실이 아니고 예. 안보실은 뒷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2시 50분에 임종득 2차장이 놀래가지고 예. 전화를 한 겁니다. 대책을 마련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예.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다면 7분간의 통화 너무 길다니까요. 급한데 네. 빨리빨리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네. 7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상황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임종득 예. 2차장도. 2차장도. 그만큼 안보실조차도 뒷전이었다니까요.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그런데- 안보실도 뒷전이었다. 그런데 곧바로 벌어진 일을 보세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밑에 있는 예. 그 경정이 나서고 예.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경국청에 전화를 하는 전화하고. 아주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기록 탈취 쪽에 총력을 기울인다고요. 이게 안보실 주관으로 됐겠습니까? 주도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누가 있냐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때 바로 자기가 나서서 그 조치를 했다고요? 그러긴 이상하잖아요. 예. 그건 아무래도 예.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다.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았고 네. 핵심적인 지시사항을 바로 날렸겠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성정이 불같고 또 실무적인 문제까지 직접 지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냐. 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전에 전혀 팔로우업이 안 됐던 사람이라면 네. 이 사건을 알자마자 예. 기록 탈취부터 해라고 판단하기에는 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아까 이제 전직 그 검찰총장에게 3가지를 말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잘 몰랐고 자세한 건 잘 몰랐고 수사권 변경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요.
네. 이 상황에서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어떤 프로에 가서 내 책임 아니다 뭐 네, 이런 거예요. 그쪽도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있고 블루스팟이 있을 것이다. 그 블루스팟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느냐. 특검을 받고 예. 저기 경로까지 인정하되 특검을 받으면서 경로를 인정하고 예. 경로는 아무런 동기가 없어. 순수했어. 예. 조사해보면 나올 거야라는 프레임으로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 아. 그것도 하나의 블루스팟으로 지금 찍히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특검은 받고 이 상황이 국민적 분노가 크니까. 왜냐하면 특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의혹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경로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예. 중요한 건 그 의혹이 예.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한 그 경로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 거지. 뭔가 부정한 목적에 로비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다. 네. 그건 특검이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다. 예. 라고 자신 있게 특검을 받자. 예.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예.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와서 증거 있어? 내가 경로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해줬어요. 네, 뭐 비슷한 출처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특검에 대해서 고민하느냐? 네. 그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초기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 대통령의 경로가 7월 31일 날 하루로 끝났다면 네. 큰 파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8월 1일, 8월 2일, 네. 8월 23, 24, 네. 29, 30 예.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예. 경로 모드였다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이건 탄핵 사유거든요. 그들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죄를 네가 알렸단데 우리는 이제서야 이시원을 알고 네. 야 이런 놈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했군 이러는데 네. 그들은 다 알 거라고요. 예. 그러니 더 두렵겠죠. 예. 그 블루스팟은 찍히지만 또 하나의 우려는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안 돼. 예.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차피 이건 예. 특검 갈 특검 수밖에 가면 예. 특검 가면 예. 지금까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네. 뒤돌아보십시오. 네. 팩트는 다 밝혀졌어요. 특검을 하면 다 나올 거란 얘기죠. 특검은 기획대로 안 가요. 네. 예. 특검은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다 드러날 텐데 예. 감당할 수 있겠어? 저 뭐 무슨 드라마 멘트 같지만 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밝혀지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좀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네. 에이 뭐 다 지나간 얘기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을 거예요. 블루스팟은 분명 찍혀요. 네. 저기 이런저런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경로까지만 인정하고 네. 시간을 번 다음에 특검으로 가면 특검에도 시간이 걸리고 기소 재판안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게 탄핵의 어떤 촉발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경로만 인정해도 국민들의 분노는 상당히 가라앉을 거거든요. 인정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사격들이 있겠죠. 예. 보수 언론이랄지, 네. 그 저기 여당이랄지, 아니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인정하시는데 뭐 네. 이게 뭐 정말 뭐 무슨 살인 사건도 아니고 뭐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그 그건 대통령의 뭐 경로 대통령의 때문에, 경로 때문에 그런 건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의 밀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가면 되겠느냐? 이제 또 역공을 할 거예요. 지원 사격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아니나 다를게 어제 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공세는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도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예. 없습니다. 저기 네, 이런 정치 공세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루스팟이 찍히는 이유가 그걸 예. 거라는 거예요. 물론 위험성은 있다. 그러나 특검을 받고 경로설까지만 인정을 하면 네. 지원 사격이 가능하고 거기서 전선을 구축할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고 혼전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 또 변동이 또 있다면 잊혀져 버릴 거다. 알겠습니다. 그게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블루스팟이 분명히 찍히고 예. 있을 거예요. 그쪽에도. 지금 이제 10시가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내일 재판은 어떤 게 주요 쟁점이고 누가 증인으로 출석합니까? 정종범, 유재은 두 분이 나오는데요. 예, 내일 재판에. 네, 예. 정종범 부사령관이 뜨거워진 거죠. 네. 왜냐하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제 철진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뭐 개입했던 거 분명하고 예. 혐의자 빼라고 했던 거 증거도 이미 다 나와 예, 있고. 예. 근데 정종범 부사령관이 받아 적은 그 휴가의 비밀. 예. 이거야말로 이제 휴가의 비밀. 국민들이 묻고 싶은 예. 누가 시켰어? 예. 화냈다면서 누가 시킨 거야?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게 지금 그쪽도 예민할 거다. 왜 그렇게 휴가에 집착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정종범 부사령관을 불러서 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예. 도대체 왜 휴가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 물론 당신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예. 당신이 받아 적어 왔으니 예. 다른 사람보다는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 예. 말 한 사람은 아직 안 불려왔으니 예. 당신이 듣기에는 어땠느냐. 아, 들을 때.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령부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후속 조치가 있냐. 수사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정종범의 진술 주소에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 휴가 관련. 네, 휴가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게 국방장관의 긴급한 지시였기 때문에 네. 돌아가서 뭔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진짜 처리를 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 휴가를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거 같아요. 예. 임성근 사단장 왜 왜 그게 내 휴가를- 휴가냐고까지 예. 따져요. 아.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이 무슨 휴가냐? 일사단장 이 휴가는 일사단장인 거냐 아니면 초급 간부 트라우마를 걱정해서 초급 간부들 휴가 주라자는 얘기냐. 그럼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냐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네. 자 후속 조치가 뭐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고 뭔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적어도 게 김 변호사님 아니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이 네. 내일 정종범 부사령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아. 도대체 엄명을 받아 적어 왔으니 네. 6번 항목입니다. 그게 그래도 네. 10개 항목 중에 6번째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요 순위로 6번째란 얘기네. 논의를 했었고 후속 조치를 했을 테니까 네. 사령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됐고 후속 조치가 됐는지 아는 게 있느냐. 뭐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네. 그래도 따져 물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아마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는 폭풍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그 주 마지막 토요일에 또 집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주요 현안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모시고 말씀 들어봤고요. 거부권 행사하시면 또 나오시죠.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섭니다. 예, 불길한 예감이 네.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